자, 그러면 챕터 5 실습을 하겠습니다. 5.3 랩이고요. 자, 먼저 필요한 항목들 임포트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임포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Validation Set Approach를 보겠습니다. ISLP 패키지에 있는 오토 데이터를 로드 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함수 train test split을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데, 자, 이번엔 테스트 사이즈를 196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비율로 할 수도 있고 직접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오토 트레인,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오토 밸리드란 이름으로 나누어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이죠. 여기에서 호스 파워를 가지고 HPMM이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오토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X트레인 트레인 데이터 변수를 만들었죠. 이거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여러가지 ISLP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틸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fit transform으로 변환시킨 데이터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반면 Y 데이터, 즉 종속 변수는 그냥 그대로 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구체적인 모델 인스탄스는 스태트 모델즈의 OLS를 이용한 리그레션,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가 부어진 모델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피팅 시킨 상태에서 리절트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 인스턴스의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PMM 앞에서 우리 만든 것이죠. 여기에 트랜스폼을 했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시켜서 그것들을 가지고 NP민의 평균값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과 우리 예상값 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냈으니까 MSE입니다. mean squared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eval MSE를 해서 지금 이렇게 수동으로 했던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terms라는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dependent variable 들어오고, train 데이터와 test 데이터를 받으면 바로 MSE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terms를 가지고 오면 앞에서처럼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피트 시킨 다음에 차이를 보는, 앞에서 내용을 그대로 함수로 적용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걸 적용시키는데 이번에는 np.0s에서 MSE를 추기화시켰고, 자, 그 다음에 range 1,4니까 1, 2, 3이 될 겁니다. degree는 1, 2, 3이고 idx는 0, 1, 2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eval MSE를 적용시켰는데 여기에 바로 적용시키질 않고 폴리의 호스파워에 디그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폴리노미얼이니까요. 호스파워의 1승, 호스파워의 2승, 호스파워의 세제곱으로 차례차례 넘어갈 겁니다. for loop이 진행되는 동안. 자, 그리고 이와 함께 MPG를 response variable로 하고 train 데이터, test 데이터로 적용해서 MSE 데이터의 그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시켜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mean squared가 호스파워 제곱, 호스파워 세제곱일 때 이렇게 나왔고, 호스파워에서 호스파워 제곱으로 갔을 때 MSE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 이유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 호스파워 제곱을 독립변수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었고요. 초기화 시켰고, 그리고 이번에 호스파워에 다시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그리고 오토 트레인과 오토 밸리드로 나누어서 보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보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는 scikit-learn sm입니다. sklearn sm은 일종의 레포 함수입니다. sm.ols가 stat models에 있는 리그레션 모델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바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뒤에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는 이런 직접 스태츠 모델즈의 OLS를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sklearn의 SM으로 랩 시켜서, 즉 감싸 안아서요, 새로운 수정된 변수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HP 모델이고요. 그것들을 크로스 밸리데이트에 가져왔죠. 다시 얘기하면 sklearn under SM은 일종의 레포 함수인데요. 뒤에 크로스 밸리데이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변환시킨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념할 것은 모델 인스턴스가 에스티메이터가 나왔고요. 크로스 밸리데이트는 scikit-learn에 있는 것인데 에스티메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CV 옵션이 나오는데 일종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트래티지죠. 여기서는 auto.shape. 0번 인덱스이니까 row by column인데 row 값이 나올 겁니다. 즉 전체 개수를 그대로 다 이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일부분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24.23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초기화시키고 이번에 호스파워에 이니머레이트에 1, 2, 3, 4, 5 5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파워의 아우터니까 이것들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H 즉 디자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차수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적용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크로스 밸리데이트 한 다음에 그 결과가 M&CV로 가서 그것에 MSE, mean squared error를 계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요. 다시 차수가 1, 2, 3, 4, 5, 1, 2, 3, 4, 5, 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인데 2제곱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 np. 아우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그것인데요. 그래서 A에 359, 24였을 때 np.add.outer 하면 A와 B를 서로 교차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설명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359와 24인데 3에 3 더하기 2, 3 더하기 4, 그 다음에 5에 5 더하기 5 더하기 4 등등으로 교차해서 나갔죠. 넘파의 경우에 넘파이의 아우터 모듈에서 그 앞에 유니버설 펑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ufunc라고 보통 부르지만 유니버설 펑션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위에서는 np.power.outer를 이용했고 그리고 예제 설명은 np.add.outer를 보여주는군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 코드를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비슷합니다. 2, 3, 4에 A 레인지에 4니까 실제 이 값은 0, 1, 2, 3 4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np.power.outer입니다. 위에 np.add.outer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2의 0승, 1승, 2승, 3승 그 다음에 3의 0승, 1승, 2승, 3승 4의 0, 1, 2, 3 즉 위에서 본 것과 아래에서 본 것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서로 이제 교차해서 반복해서 일종의 퍼뮤테이션 계산을 한 것입니다. CV 에러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도 계속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같은 포맷에서 제가 이 코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일한 방법이지만 이번에는 leave or not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하고요. 그리고 R2 스퀘어 즉 결정계수 계산을 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대신에 결정계수를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수명만 바꿨고요. 그대로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차수를 바꿔가면서 자, 이번에는 CV 즉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트래티지를 leave one out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계산을 우리 지정된 변수에다가 각각 R2 스퀘어 적용을 시켰어요. 여기 지금 임포트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결정계수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진행해 왔을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계산했지만 R 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셔플을 시키는 겁니다. 셔플을 시키면서 계산을 했고요. 테스트 에러를 계산했더니 이런 값이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셔플 스플릿입니다. 셔플 스플릿을 해서 근데 여기서는 n 스플릿이 하나네요. 테스트 사이즈를 지정했고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테스트 에러를 계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사이즈 주고 자, 이번에는 오토에 드롭 시킨 MP를 드롭 시켰고 그리고 오토 MP를 독립변수로 놓고 아니죠.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지정해 놓고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여기서도 아예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시켜볼까 합니다. 셔플 스플릿에 대해서 예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scikit-learn model selection에서 셔플 스플릿을 찾았고요. 그리고 x가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x의 매트릭스 5x2를 만들었습니다. A 레인지의 10인데 5x2로 바꾸었고요. y는 이런 값으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셔플 스플릿을 주는데
그것을 넘버 오브 스플릿은 3개의 스플릿으로 나눠달라고 했고 테스트 사이즈는 0.4, 즉 0.4 대 0.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주었고, 자 그러고 나서 x와 y를 우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값이 나왔죠. 우리가 지정한 값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 셔플 스플릿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SS가 셔플 스플릿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각각의 것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즉 이것의 결과를 각 순서별로 나누어서 나열해달라 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여기서 지금 보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n 스플릿 3의 0.4였죠. 스플릿 1, 2, 3 세 번 반복해서 3분의 1씩 나눈 다음에 3번 반복해서 결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요. 지금 이런 데이터, 즉 전체 데이터가 5x2인데 5x2에서 테스트 사이즈를 0.4를 주었습니다. 5에 0.4니까 2개, 3개가 됐죠. 트레인 3개로 트레인 시키고 2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할 때마다 리셔플링 시키는 그런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스트랩을 보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알파 펑크라는 함수를 지정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받고 인덱스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계산을 했습니다. 넘파이의 코베리언스 계산을 했는데 데이터로 들어온 거 2개 컬럼을 지금 어썸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XY로 놓고 그 중에 인덱스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한 그 결과가 코브 언더로 왔습니다. 자, 그래 놓고 리턴한 다음에 무슨 복잡한 계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밑에 이 수식을 적어 놨습니다만 우리 교재 5.7이죠. 우리 교재 5.7에 있는 이 항목을, 이 내용을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와 Y 자산에 어떤 비율로 배분하면 즉 리스크가 최소화되겠는가 하는 그것들을 계산하는 금융공학의 계산 공식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해놓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데이터에 대해서 레인지 100이니까요. 전체 대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0.57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단순 계산으로 하면 A 자산과 B 자산이 있을 때 A 자산의 57%, B 자산의 43%의 배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위에 이 지정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값이다 라고 단순 계산으로 나온 것이죠. 자, 이번에는 RNG에 지금 디폴트 레인지를 주고요. 그리고 알파 펑션에 즉 레인지 초이스의 100 by 100이니까 일종의 한 줄짜리 부스트래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요. 자, 이 계산에 의하면 지금 60%, 알파 값이 60%가 나왔네요. 자, 다음으로 boot SE 펑션은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bootstrap을 통해서 스탠더드 에러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펑션을 받고 그리고 데이터와 그리고 b equal 1000을 주었는데 이게 여기 지금 for underscore 임시 변수이죠. in range b니까 1000번을 반복하면서 스탠더드 에러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놓고 나서 스퀘어 루트를 주었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지정해 놓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보니까 알파 오류는 SE, 알파 SE는 0.09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Estimating Accuracy of Linear Regression 모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을 때 베타 0나 베타 1 같은 그런 독립변수의 계수값이 어느 정도의 베리어빌리티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뒤에서 보다시피 클로즈드 폼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공식과 우리가 부트스트랩으로 계산한 것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부트스트랩 S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받는 그리고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을 받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기 지금 bootOLS이죠. 그래서 bootOLS에서는 우리가 작성한 모델 매트릭스
우리가 계산한 모델 매트릭스와 리스폰스 베리어블 그리고 데이터 적용시킬 인덱스를 받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온 모델 매트릭스를 클론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모델 매트릭스가 변경되지 않도록 새로운 것을 X 언더라고 놓고요. 여기에 fit 트랜스폼 시키면서 그러면서 스테트 모델즈의 OLS를 적용시켜서 그 파라미터를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partial 함수를 이용했네요. partial 함수를 이용해서 부트 OLS를 가지고 임시 함수를 만들고 이후에 완성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HP 펑크입니다. HP 펑크를 만들었고 이 partial에 대해서는 잠깐 뒤에서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NP 어레이의 HP 펑크에 오토 데이터를 적용시키고 랜덤 초이스네요. 랜덤 초이스에 392개 중에 인덱스만큼 가지고 와서 replace equal to를 주고 10번 반복해서 부스트래핑을 하라고 나왔네요. 위에서 호스 파워를 가지고 MPG를 예측하는 그런 회귀 분석의 부스트래핑을 10번 하니까 절편이 38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 회귀 개수가 마이너스 0.15 플러스 마이너스이죠. 자, 이 범위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부트 SE에 HP 펑크에 다시 SE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스탠다드 에러, 호스파워였을 때의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요. HP 모델 리설트를 서머라이즈에 넣으세요. 표준 함수에 의한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0.73 우리가 계산했을 때 부트스트랩을 계산했을 때 0.73과 0.06이었는데 0.717과 0.006이 나왔습니다. 호스파워의 개수값은 거의 비슷하고요. 인터셉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장된 함수, 패키지의 함수를 이용했을 때 값과 우리가 부스트랩으로 이용했을 때 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스탠다드 에러 공식에서의 어썸션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값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또 서머라이즈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1.53 대 1.8 또 2차 실일 때요. 0.024 대 0.031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챕터 5의 랩 내용은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번 실습에서도 ISLP 패키지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모델 스펙이라든지 SKlearn, S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됐죠.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 ISLP 패키지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클래스나 펑션들 이런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특히 목적이 그 통계 분석을 위한 스태츠 모델과 머신러닝 전용의 scikit-learn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매트릭스를 표면에 내세우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어쩌면 스태츠 모델만 따로 이용하거나 또는 scikit-learn만 따로 이용하거나 만약에 그것들을 통합한다고 해도 별개의 워크플로우로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이 패키지 레벨에서 통합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어쩌면 그런 것들을 좀 접어놓고 본래의 예컨대 이번 챕터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샘플링 뭐 이런 것들이요. 또 부스팅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들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챕터 마치겠고요. 다음 챕터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